깔려 있잖아, 다. 예? 지천에. 아우, 성치죠. 아비규환이라고 할까? 여기 이제 돌이 나와. 꿈속에서 막 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으니까. 조상을 모시는 의뢰인 제사만큼 중요시 여겼던 것이 장묘문화. 매장에서 화장의 방식으로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한 장묘문화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는 조상으로부터 받는다 여겨 오랜 기간 유지해온 묘문화. 후손의 길흉 화복을 좌우한다 하여 조상의 묘를 중요시해왔는데요.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묘문화가 변화한다면 조상과의 인연도 달라지는 것일까? 조상신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파헤쳐봅니다. 버려진 유골에 수십 구의 유골이 뒤섞인 현장까지. 다 깔려 있잖아, 다. 예? 지천에. 아우, 성치죠. 아비규환이라고 할까? 조상이 노하면 대가 망한다는 옛말. 여기 이제 돌이 나와. 꿈속에서 막 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으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 생과 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장식하는 장묘문화. 지난 2001년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 이후 국민 10명 중 7명이 새로운 장묘 형태인 화장장을 선택하고 있다. 하루 100여 건의 화장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급변하는 장묘문화, 그 이유가 뭘까? 화장률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전통 매장이었죠. 그 이유는 매장할 곳이 없는, 그러니까 적은 국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 문화가 변화한 그 이면에는 우리 집안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화도 바뀌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유골을 유택동산이라는 곳에 공동으로 안장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 그곳을 찾아 나선 제작진.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직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긴 채 화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들. 눈물과 오열이 가득한 이곳에 정말 공동 납골 무덤이 존재하는 걸까? 저희가 이거를 되게 시켜서 그러는데 이거를 납골사람들 시키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더니 그 혹시 따로 여기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쪽 계단 보이죠? 저거. 또 사람을 내려오는데 올라가시면 밑에 동산으로 해가지고 왜 방문으로 이렇게 뚜껑 만들고 안에 속에 탄 걸 붓게 되어 있어요. 유택동산? 한 곳에 이거를 뿌리게 돼 있다? 그게 좋지. 그러면 이제 동물이 와가지고 저거를 이제 일주일에 모아가지고 꼭 풀어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산에다가 삽니다. 우선 공동 납골 묘지로 가기 전 일주일 정도분의 유골을 모아둔다는 곳을 찾았다. 공동 납골 분향소. 조금 전까지도 유가족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간 걸까? 그 규모로만 어림잡아도 수십 구의 유골이 섞여 있는 듯한데 유골함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유골이 차면 꺼내는 문도 보여지는데 그 화장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산골장은요 어떤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황을 뽑아본 거는 사실 없는데요. 평균 하루에 한 20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산골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잡은거든요. 네. 그러시면 그분들 이렇게 공동 그 납골터에다가 같이 뿌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그 계속해서 그 유골 가루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그 부분을 또 처리를 하시는 거세요? 다른 분이 뿌리면 이제 흙이랑 섞어서 저희들은 하거든요. 마가토라고. 네. 그래갖고 한 분이 뿌리시면 또 다른 분이 뿌리시고 해갖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위에다 흙을 넣고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놔요. 아, 잔디를요? 예, 그래서 공원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분향소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던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제작진의 발길을 이끌었는데
합동분향소에서 불과 2~3m 떨어진 곳, 그곳에서 제작진이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아무렇게나 내버려져 있는 유골암과 유골 가루였다. 뿌려져 있는 모양새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던져버린 듯 했는데 도무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누가 이렇게 유골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때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을 볼 수 있었는데 조촐하지만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건 역시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곳을 택한 것일까? 아니면 빡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어. 다른 분들도 여기다 보이잖아요. 그렇겠지. 이쪽 잘했겠죠. 그저 잘 모셔주지 않겠냐는 막연한 대답뿐이었다. 실제로 이곳 승하원에서 모은 유골들을 모셔놓고 있다는 인근 납골당.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했는데 납골당 한편에 자리한 석연치 않은 느낌의 구조물. 흡사 그 모습이 유리운 씨를 닮은 듯한데 설마 이곳이 유택동산? 조심스레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조금 전 납골당에서 봤던 하얀 가루들, 새하얀 분골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이었다. 묘를 만들어 잔디를 심고 꽃을 심는다는 관리사무소의 말은 어떻게 된 걸까? 이곳에서도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직접 뿌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 오셔서 가족분들이 이렇게 뿌리셔갖고 이렇게 한 군데 모아진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명이면 차면 그걸 이렇게 덮나 보더라고요. 유골이 더 모여야 공동 납골묘를 만들 수 있다? 어쨌든 화장을 해도 혼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렇게 유골이 섞이게 되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거 없으세요? 글쎄 제가 들은 것도 없고요. 네.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가족에서 다 그렇게 하시고 네. 했기 때문에 저는 친척이거든요. 네. 이제 하시는 대로 이제 제가 거기서 같이 따라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지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유골이 뒤섞일 수도 있는 공동 납골 무덤. 문제는 없는 걸까? 촬영된 화면을 들고 비전문가와 무속인 퇴마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촬영 화면을 지켜보던 퇴마사. 화면에서 뭘 본 걸까? 그게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뼈가 왜냐하면 살기 같은 게 느껴지니까. 촬영 화면에서 살기를 느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 최소한도. 근데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가? 대우가 정당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그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홀령들도 그 주변을 맴돌고 있나요? 현장을 가보면 여기 사진은 이제 살기만 느끼지만 현장에 가면은 대단할 겁니다. 아우 성치죠. 나를 왜 이렇게 해놨냐고. 일반인들도 느낄 수도 있나요? 그럼? 일반인 중에도 예민한 사람은 느끼고 심지어는 그런 거 보고 가면 집에까지 쫓아갈 수도 있겠지요. 섬찟한 일이죠. 그래서 살만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 전문가 역시 처음 보는 화면인 듯 정신을 집중해 화면을 모니터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기 전문가. 정화되지 않은 기운들, 그걸 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쌓아놔 있는 기운, 나의 상념체, 그러니까 염들, 그는 굉장히 어떤 복합적으로 쌓여져 있는 기운. 그런. 이번에는 정지된 촬영 화면을 보고 또다시 펜을 든 기 전문가. 이 나무가 굉장히 힘들어하겠네요. 네? 나무가 힘들어하겠습니다. 나무는
굉장히 맑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염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힘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에 영이 붙어 있다? 이거는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봉인회가 닫아난 것 같습니다. 그 봉인은 저쪽 세계에서? 예. 정화되지 않은 기운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기운들이 어떤 세상 쪽에 있을 때는 보통은 이제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는 게 공통된 의견. 그렇다면 무속인의 의견은 어떨까? 아니, 어머 세상에,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게 뭐 영혼들이 뭐 여기는 뭐 어휴 진짜 아무리 해골을 빠가지고서 뼈가루로 저겠다. 아우.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얼굴을 돌려버리는데. 뭐 죽은 사람, 자살해서 죽은 사람, 약 먹고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뭐 암으로 죽은 사람, 뭐 아니면은 또 자손들이 그 부모를 갖다가 거두지를 않고 어디다 갖다 내다 버려놓은 사람들, 뭐 이런 다 혼백들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서도 이 머리가 막 지금 터지고 지진이 날 것 같은데. 다 깔려 있잖아, 다. 예? 지천에. 여자, 남자, 애기들. 그리고 저기 왜 그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 애 저기 유산시켜 갖고서는 이 애기들 있지. 네, 타산된. 그거 저기 해갖고 낙태. 낙태 해갖고 저기에서 뒤에다 쓰레기 같은 데다 버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서 버린 것도 있어. 수많은 혼이 한데 뒤섞여 있다. 여기 있는 애기들이 다 놀자 그러면서 막 다 들어와 갖고서 몸 안으로다가 이게 들어온다고. 여기는 웬만해서는 저기 한 사람들 아닌다면은 잘못 가면 큰일 나는 장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묘문화사업소의 입장은 어떨까? 산골장을 보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영혼이 섞인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유가족 분들께서는 이렇게 끓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격려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없으시고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강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떨쳐버릴 수 없는 공동 납골무덤. 취재 도중 여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한 남자에 대한 제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몸에서요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돌이 나와. 남자의 몸에서 돌이 나왔다는 제보자의 증언. 심각했어요. 얼굴 전체 머리서부터 이 바닥까지도 이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피부과도 많이 다니셨나 보더라고. 근데 그게 굿하고서는 없어졌는데 표적은 있어요. 혹시 그분 연락처는 혹시 알 수 없나요? 알지만은 남자분인데. 한번 연락 한 번만 이따가 해주시면 될까요? 결국 살해자의 연락처를 얻지 못한 제작진. 대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과연 몸에서 돌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그 환자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추측컨대 전시성 여드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은색 돌이 나왔다고 하던데. 검은색 대의 경우 완전한 이제 다크한 그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회색 계통의 돌. 그게 단단해지면서 여드름을 짜는 경우 그게 돌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드문 경우죠. 온몸이 움푹 패여 그 상처도 컸지만 무엇보다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데 죽을 때까지 요거에 멍든 마음은 못 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러더라고. 요 한은 못 풉니다 그러더라고. 내 어머니 뼈를 가루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냥 찾아만 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내 한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어머니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일로 모든 걸 한순간에 잃었다는 또 다른 사례자도 만날 수 있었는데 뭐 일이 다 돼 있는데 안 되고 계속 연기되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도 왜 당신 얼굴이 그러느냐. 이 남자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꿈속에서 막 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때리고 왜 나를 정말 이렇게 버렸느냐는 등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지. 뿌렸으니까. 아버지 유고를 함부로 뿌린 후 감당하지 못할 악몽에 시달렸다는 남자. 영혼이지만은 그 영혼이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이승에서 머물면서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조상을 잘못 모셨기 때문이었을까? 과연 조상신이 존재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들의 제사를 모신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죽으면 문지방 넘어서 저승에 있는 거죠. 바로 먼 곳이 아니라 문지방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문지방 넘어서 있으니까 끊임없이 현실적인 삶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들어오면 춥다고 묘 다시 이장해줘라고 하고 아니면 나쁜 곳에 묻히면 후손들한테 벌 주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조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 그만 관여하시고 이제 신이 되어서 현실을 놓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제례도 하고 그러는 거죠. 혹시라도 조상과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두 실험자를 대상으로 좀 더 과학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실험자에게 엄마와 다른 실험자의 등조부 사진,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사진을, 또 다른 실험자에게는 엄마와 등조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상 사진을 안고 있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뇌파라는 건 벌써 굉장히 신체 사인이거든요. 신체 사인인데 어떤 영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신체보다 좀 더 미묘한 영역의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파로 그것이 나타날지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어떤 미묘한 변화들을 좀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재미있는 실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실험자의 평소 뇌파 상태를 측정한 후 실험자의 엄마 사진을 가슴에 안고 약 5분 정도 있게 했다. 물론 실험자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뇌파의 변화가 나타날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실험자의 등조부 사진을 안고 있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의 조상 사진을 안고 있게 했을 때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 두 번째 실험자 역시 평소의 뇌파 상태를 측정한 후 역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엄마 사진을 품에 안고 있게 했다. 미묘하지만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조상 사진을 간직하고 있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감지될까? 마지막으로 실험자가 얼굴은 모르지만 실험자의 등조부 사진을 안고 있을 때 그 뇌파의 변화를 각각 측정했다. 과연 이 실험을 통해 조상과 나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갖고 있는 정도거든요. 각각의 사진을 안고 있었을 때 뇌파에는 어떤 변동이 일어날까? 작업 부하도가 이정훈님의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그 뇌 스트레스 상황과 그다음에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을 때 뇌 스트레스 상황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작업 부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조상 사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상대적으로 작업 부하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지니고 있을 때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작업 부하도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꽃봄님의 경우에도 지금 엄마 사진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모두 작업 부화도가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2장 지니고 찍었을 때는 작업 부화도가 한 5, 6 정도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꽃봄 씨, 엄마 사진을 안고 있을 때보다 낯선 사람의 사진을 안고 있을 때 작업 포화도가 9에서 9.6까지 증가했다. 정은 씨 역시 엄마와 조상의 사진을 안고 있을 때 평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1.2에서 4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가 예. 본인이 자기 중조부님한테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까 그 결과 보고 저도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제로 딱 막상 보고 나니까 정말 혹시 나도 모르는 뭔가가 날 지켜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정신과 정신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사실은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다음에 생각 이전에도 엄마 옆에 가면 편안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엄마라던가 가족들 이런 에너지 파장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것이 너무 쉽게 또 빠르게 변해가면서 우리의 장묘 문화도 변해가고 있다. 이런 지금 나의 뿌리를 있게 한 조상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으로 모시려는 삶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닐까. 옛말에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조상은 있고 조상이 있기에 자신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조상의 존재 유무를 떠나 정성을 다하고 예절을 지켜 모시는 것이 자손의 도리인 것을 이 시대를 사는 후손들은 잊고 있는 게 아닐까요?